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 전문인 클레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아주 주요 쟁점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스크린을 좀 쉐어할게요. 예, 2020년 무엇보다 가장 큰 팬데믹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정상 회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2020년 주택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매물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어들이 굉장히 집을 사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례 없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낮아서 또 바이어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집을 사려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늘어서 그 디맨드가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2월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정부가 셧다운 명령이 떨어지고 거의 부동산 시장이 멈추다시피 내려갔다가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서 V 쉐입을 그리면서 회복을 했고, 지금은 처음 연초에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지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만드는 것은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과 그리고 집 가격, 그리고 집이 팔려 나가는 그 시간에 대한 그 네 가지 지수를 가지고 이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 forbearance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5월에 470만 정도의 가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지금 숫자가 점점 떨어져서 10월 달에는 300만 정도의 가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그간 또 숫자가 더 줄어들어서 현재 약 28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가구 중에서 이 빨간 그룹은 약 14.7%는 이미 이 프로그램이 끝났고, 그다음에 모기지를 내지를 못해서 디폴트가 나서 거의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은 거의 은행 차압으로 갈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에 있는 그룹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내년까지 연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은행과 그 론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그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났을 상반기가 끝났을 시점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에 더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올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 정도의 집값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가파른 주택 상승이 거품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1991년 이후로 미국은 3.8% 정도 평균 집값이 상승을 했고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이 붕괴된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2012년부터 약 6.1%로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3.8%에 대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2000년에 약 14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이 지금 오늘날에는 28만 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계적으로 만약 매해 3.8%씩 쉬지 않고 성장을 했다면 집값이 상승을 했다면요.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는 액츄얼 그래프는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2000년에 이렇게 했다가 집값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을 했고,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아서 시장이 붕괴해서 집값이 또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가 2012년부터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2000 올해 지금 2020년에 3.8% 기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었을 그 가격보다 사실 처음으로 더 높은 가격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품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하우징 인벤토리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0 년부터 시작해서 주택 가격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는 지금 오렌지 색깔인데 이렇게 아 반비례로 매물의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물이 부족한 것이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거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4년 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 시장에 매물이 몇 개 있었냐면은요.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 시장에 350만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설사가 새롭게 공급하는 물량이 200만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550만 채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매물이 550만 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올해 지금 전국에 나와 있는 매물 숫자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숫자는 150만 채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물량이 얼마인가를 알면은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할 텐데 제가 그 데이터를 열심히 찾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금 건설사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받은 그 퍼밋이 훨씬 적다는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정보만을 제가 확보를 했고요.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내년에 가서 그 지금 모기지 프로그램 유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6월 달이 돼서 다시 모든 사람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정말 비관적인 그런 시나리오 뭐 물론 현실성이 정말 떨어지긴 하지만 한 1 0 0 가구가 모두 시장에 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매물 숫자는 250만 정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에 대해서 매물이 쪼끔 더 나오면 오히려 지금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오히려 더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가격을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에 대한 숫자인데요. 저희는 시장이 건전하려면은 약 6 개월 정도의 분량이 6 개월 동안 팔 수 있는 물건이 확보되어야지 그 시장이 건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 지금 3 개월, 3 개월, 3 개월 거의 3 개월 분배는 없었고요. 매물이 가장 많은 5월 달에도 4.8 개월 정도의 매물이 있었고 지금 다시 떨어져서 2.5 개월 정도의 매물밴이 없습니다. 물론 이 패턴은 여름이면은 매물이 많고 겨울이면 줄어드는 이 패턴은 항상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 개월 번 정도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 만약에 제니워리를 시작할 때 2021 년을 시작할 때 이 정도의 물량을 갖고 시작한다면 다시 시장은 바이어가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멀티플 오퍼를 아 바이어들은 이렇게 겪는 그 집을 살 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인데 좋은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올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18년 이후까지 2018년 이후부터 그 이자율이 어떻게 지금 어 진화되었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3.95% 시작했다 한때 지금 4.5% 까지 모기지 30년 고정 이자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2.78 지금 현재 2.7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한 가지 흥미로운 숫자는 은행에서 그 대출 신청을 하면 그 크레딧 스코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구하는 숫자가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불확실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높은 파이코 스코어를 요구를 하고요. 또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용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파이코 스코어에 대한 기록인데요. 실제 700 점을 넘게 받은 사람이 사실 75% 입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하는 사람들이 70% 75% 이상이 그 크레딧 스코어가 700 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 스코어가 오히려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이어에 대한 디맨드입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집에 대한 수요가 정말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비싼 주택이 굉장히 거래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평균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1밀리언이 넘는 집이 사실은 100% 이상 거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일을 하는 얼바인이나 그 근처 뉴포트 비치를 보면은요. 지난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하이엔드에 있는 한 400만 불 이상의 집이 정말 급속도로 팔려 나가서 똑같이 매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몰 부족 사태는 중간 가격대 50만 대, 100만 대뿐만 아니라 아주 하이엔드까지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매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한 예로 지금 뉴포트 코스트 같은 곳에 시장이 균형이 맞으려면 사실 165채 정도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35채 정도밖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이엔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 가격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매물 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또 데이터는 제가 정말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데이터인데요. 풋 트래픽이라고 바이어들이 얼마나 집을 보러 돌아다니는가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보시면 왜 그 열쇠 박스를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쇠 박스를 몇 사람이 열었다 닫았다 했나에 대한 그 기록을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2020년 시작할 때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보러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와서 거의 시장이 스탑하면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제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한 것이죠. 제가 이 데이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는 사실 다음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데 정말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비디오에는 2021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때 그다음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쪼끔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제가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정말 이 연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연말 보내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